사관학교를 지망하는 모든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광릉 한생기숙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인 박일범입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도 겸임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마지막으로 간호사관학교의 모집용학 분석 및 좀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과 경쟁률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호사관학교의 모집 인원, 인원 자체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전체 90명을 모집을 하는데, 올해 가장 큰 특징과 변화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남학생 모집 인원수가 증가했다. 작년까지 해서 한 9명, 10% 정도였던 것을 올해는 14명, 14%로 늘려서 전형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요 인원수가 사실은 뭐 6명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가 또 보실 텐데, 사실 요만큼 늘어난 게 경쟁률 상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기도 하고. 자, 그 밖에 간호사관학교는 항상 근 한 4, 5년간 인문과 자연의 비율은 6대4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 요즘의 추세는, 육해공군 간호사관 학교 포함해서 요즘의 추세는 남녀의 성비를 그래도 조금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육해공사, 이 3사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있는 상태이고, 간사는 올해 남학생의 비율이 늘어있고, 또 한 가지 추세는 인문과 자연 중에서 자연계의 선발 비율을 아무래도 조금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관학교의 좀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공사를 위주로 해서, 공사는 뭐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간호사관학교 간사도 간호대학의 어떤 또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계의 비율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특이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입시 결과에서 드러나는 것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인문계의 점수가 자연계보다 한 1차 통과 점수가 한 10점 정도는 낮은 걸로 항상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내년 내후년에 가면 아마 간사도 안 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관학교들도 다 조금씩 이과의 비율을 늘리는데, 간사도 이과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또 가능하기도 해요. 지금 어쨌든 내년까지는 6대4, 자연 6대, 인문 4 정도의 비율로 모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 남자, 여자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뽑는지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그럼 전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전형별로 봤을 때 인문계 정확히 계산하면 한 41% 정도 되고, 자연계를 정확히 계산하면 59% 되고, 대략 4대6으로 뽑고, 전형은 교장 추천, 일반 우선, 종합 선발. 우선 선발에는 두 가지, 교장 추천과 일반 우선, 그리고 정시 선발, 이른바 정시에는 종합 선발 하나, 특별 전형도 우선 선발에. 그래서 요 세 가지 트랙이 우선 트랙이고, 요 트랙은 정시 트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교장 추천이 50%, 꽤나 많죠. 그 다음에 일반 우선 10%. 이 일반 우선 전형은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어요. 간호사관학교는 교장 추천 아니면 그냥 종합선발, 이 두 가지 트랙이었는데, 작년에 입시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우선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불균등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자 일반 우선 선발,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신설했었고, 그게 올해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의 비율은 60%, 정시 선발 40%, 이렇게 비율이 이루어져 있고, 남녀를 혼합해서 뽑고 전체 인원수 한 요 정도이다. 자, 옆에 남자 인원을 제가 좀 계산해서 써봤는데, 교장 추천과 일반 우선에서 인문 자연 4, 5, 뭐 이렇게, 종합선발에서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기록해두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뽑을 때 교장 추천과 일반 우선에서 인문계 4명 이런 식으로 뽑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호사관학교는 좀 특이하게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대로 일단 쭉 뽑아요. 우선 선발에 있어서는 성적에 들어오는 인원을 쭉 뽑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는 남학생들의 성적이 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발 60%가 다 여학생으로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선발로 가서 종합선발에서는 남녀의 성비를 생각해서 이제 맞춰요.
가령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일반 우선 선발에서 남학생들의 성적이 종합 성적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뽑혔다면 종합 선발에서의 남자는 무조건 성적에 따라서 6명, 인문계 6명, 자연계 8명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충분히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관학교들은 남녀 비율을 전형별로 구분해서 특정 인원수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을 뽑는다. 하지만 간사는 특이하게 일단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우선 선발, 성적이 높은 인원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먼저 우선 선발을 해두고 그 다음에 종합 선발에 있어서 인원수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떤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 차이에 의해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가 종합선발에 톡 붙어간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사정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큰 어떤 점수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뭐 그건 좀 극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극적인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선발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 전형은 1명을 뽑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치 전형 외의 인원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전형 내의 인원이에요. 무조건 뽑도록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60, 40이라고 했지만 요 60보다 조금 적어요. 얘들을 포함시키면 얘까지 포함시켜서 우선 선발이 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모집벌 전형 인원이고 자, 그것들을 좀 정리한 게 요거인데 자, 좀 빨갛게 쳐져 있는 부분 학교장 추천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반 우선 그 다음에 종합선발 학점 추천과 특별전형이 우선 그 다음에 일반 우선 그 다음에 종합선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우선 선발을 보면 성별 구분 없이 종합성적 순으로 성별 구분 없이 학점 추천 50% 마찬가지 모집 정원 중에서 성별 구분 없이 일반 우선 10% 성별 구분 없이 60을 뽑아요. 그러다가 일반 전형 종합선발에 가서 이때는 계열별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하겠다. 이런 차이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형별 선발 우선순위는 특별 전형과 고의장 추천이 같고 최우선.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우선으로 그 다음에 종합 선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정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선발마다 전형 요인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건 뒤쪽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집 정원의 변화. 자, 2017년 이전에는 간사의 전체 인원은 80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85명, 지금은 90명까지 늘어있는 상황이고 간호사관학교는 사실 가장 자료를 찾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숫자도 3군 중에서 제일 적은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시 결과를 잘 발표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쌤이 아름아름 조사한 결과들을 지금 발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변화를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3학년도에 일반 우선 10%를 신설했다. 그래서 총 60%의 우선 선발. 종합 선발이 50에서 40으로 줄었는데 자, 종합 선발이 10% 줄었지만 여전히 40%의 종합 선발은 다른 사관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의 종합 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군, 해군, 공군은 대부분 20% 내외의 종합 선발 비율, 정시 비율인데 간호사관학교만큼은 40%의 정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호사관학교가 주로 경쟁하게 되는 학교들은 입시적으로만 봤을 때 군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학교로서 입시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관학교는 주로 그 간호대학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쟁률이 매우 일정하게 나오는 학교예요. 간호대, 특히나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간호대라고 하는 건 어떤 전문 직종으로서 인기가 항상 있고 항상 대학의 어떤 입시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대학에서는 간호대가 낮은 과이지만 중하위 대학에서는 간호대가 제일 높은 만큼 즉 간호대는 항상 높은 학교에서도 이 정도 낮은 학교에서도 이 정도 항상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데가 간호대학이거든요. 마찬가지 이 간호사관학교도 간호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로 간다 할지라도 인설에 있는 유수의 간호대학에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사를 붙은 친구들이 간사에 올 확률이 높다. 종합선발의 비율을 많이 가져가도 사실은 좋은 자원을 뽑는 데 있어서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관학교에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40%를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추세는 종합선발의 비율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추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성 지원자를 뽑는 게 요즘에 사관학교의 제1번 아젠다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관학교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간호 인력이자 끝까지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열망이 다른 상군보다는 조금 덜 이슈화되고 덜 드러나긴 하지만 그런 열망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장 추천을 많이 50%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우선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종합 교장 추천이 더 늘기는 힘들 것 같아요. 50%면은 많이 뽑는 것이고, 종합 선발 중에 일부가 일반 우선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내년 내후년 가면 그런 예측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종합 선발의 비중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조금 수능까지 봐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큰 게 간호사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교장 추천의 시기를 변경해서 교장 추천을 1차 시험 끝나고 받았었는데, 간호사관학교가 다른 사관학교하고 달리 아주 특징적으로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관학교와 똑같이 원서 접수할 때 그때 학교당 4명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3명, 재수생 1명. 이건 이따가 해당 파트가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쭉 추이를 살펴봤습니다.